안녕하세요. 제마입니다. 오늘 제가 쉬는 날이라서, 그, 낮에 볼일 좀 보고, 쉬는 날이 평소보다 더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아는 스님하고, 쉬는 날, 목요일마다 제가 뭐 배우러 다니는 게 있어갖고요. 같이 갔다가, 보이시죠? 이 달마 그림을 스님께 하나 선물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뭐, 종교에 제가 뭐 치우치진 않는데, 저는 불교를 좋아하니까, 이 너무 큰 선물이더라고, 저한테는. 어쨌든 다시 한번 스님은 이거 안 보시지만, 감사드리고, 오늘 저번 시간에 이어서, 목기운, 그죠? 목기운의 개운법, 특성과 개운법에 대해서, 해볼까 합니다. 일단, 자, 책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목기운은 우선 뭐, 방위로 계절로 말하면 봄이죠, 봄. 계절로 말하면 봄이고, 또, 뭐 있습니까? 소년. 처음에 태어났을 때, 어릴 때 유아기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목에는 담. 그러니까, 간과 담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간담이 서늘하다 할 때, 그럴 때, 이래, 간담, 그걸 오장육부에서 간담을 목이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숫자로는 38, 수리하고는 목이. 그리고 뭐 이런,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행은 순환되니까 건강의 문제는 다 있습니다. 특히 신경 문제, 신경성. 예민하신 분들이, 목이 많으면 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목의 기운은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 책에 보면 목의 특성이라고 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목이란 것은 초봄에 성향으로 해서 인묘진이니까 방합으로 인묘진이잖아요. 그래서 초봄의 성향으로 언 땅을 뚫고 태어나고 메마른 땅을 뚫고 태어나고, 그러니까 새싹의 기운이 강하다. 그래서 목은 뭐냐면, 일단은 목 기운은 진취적이다. 도전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목의 성향이 강하신 분들은, 천간에는 이 목이 있잖아요.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만약에 어떤 그룹에서 본다면, 누가 리더 역할을 하거나 이러신 분들 보면, 목의 성향이 강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보시면, 한 친구들 사이나 어디서도 보시면 항상 리더십이 있고 앞장서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또는 뭔가 도전적으로 막 밀고 붙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목의 특성이 좀 강합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목은 목일간이 이렇게 있으면, 목일간이라서 해서, 간목일간. 간목이나 을목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지가 다 목이잖아요. 갑이 묘, 진, 이렇게 되거나, 합이 되거나, 아니면 이게 다 목국으로 되거나, 목일간에 목국이 되는데, 금성이 없을 때, 금운이 없을 때, 그러니까 관이 없을 때는 이걸 곡직격이라고 합니다. 곡직격. 곡직격이라고 해서, 이거 뭐냐면 곱게 뻗어나간다 이런 성향이잖아요. 그런 성향이에요, 곡직격은. 그래서 이걸 아주 귀격으로 봅니다. 목일간의 지지가 목으로 다 이루어졌으면 곡직격으로 해서 아주 귀격이고 아주 좋은 사주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곡직격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금운이 들어왔다. 예? 그러면 나를 극하니까 깨지겠지만, 물론 격이 깨지겠지만, 이 금운 자체가 이 너무 강한 목의 성질을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금이 들어와도 괜찮고, 설기를 시켜주는 화가 와도 이 기운은 곡직격의 성향은 쉽게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단편의 예를 들어서 그런 거고, 오늘은 개운이나 이런 거,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인데, 목의 성질은 항상 나아가고 진취적인 성향이 있으니까 일을 시작할 때 화와 비슷합니다. 화운과.
무조건 도전적으로 시작은 강하게 하고, 내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는 있어요. 학교 생활을 하면서 튀지 않으려고 해도 그 친구들 사이에서 그 그룹 안에서 유난히 튀는 사람이 있어요. 뭐 큰 것도 안 했지만 혼자 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감목에 일가를 가지신 분들이 많다. 주위에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니면 곡직경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 지지에 이제 모근이 많다. 천간에 모근이 많다. 그래서 목이 많다. 목 기운이. 그러면 일단은 많다는 것은 비겁이 많다는 거잖아요. 비겁이 많다면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걸 빼주거나 아니면 나를 많은 그 비겁을 제어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피클 선생님께서는 유튜브에 피클 선생님 유명하신 분 계세요. 그분께서는 저는 구독자인데 이 브레이크로 비유를 하시더라고. 이 그 관성을 갖다가.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많은 기운이 있으면 브레이크를 잡아서 차가 달리는 차를 멈추게 해줄 수 있는 거. 그게 관성이다, 관성. 그 비유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관성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상식, 식신상관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들어오면 강한 목 기운을 설계시켜 줄 수 있고 제어해 줄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목이 많다면 설계시킬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화가 필요하죠, 화가. 화원이 필요하잖아요. 일상생활에서 내가 이런 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뭐 미신으로 부족을 쓴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나한테는 화원이 필요하니까 목이 많으면 화에 가까운 직업, 아니면 화가 필요한 숫자, 아니면 그에 관한 뭐 사물이나 주위 환경들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게 저번에 내가 이 말씀을 제가 안 드렸는데, 제가 원래 강의를 그 타로로 유튜브를 하려고 했어요. 그 타로 유튜브를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타로는 솔직히 말해서 몇 달 안 걸립니다. 한두 달이면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할 것도 없고, 또 하게 되면 뭐 빔도 사야 되고 뭐 살 게 많더라고. 그래서 사주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원리는 똑같단 말입니다. 이가 목이 많다면 빼줄 수 있는, 설계해 줄 수 있는 화의 기운이 필요하잖아요. 응? 그러면 이게 미신으로 치부치기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좀 변화를 시키면 훨씬 좋아집니다. 왜 타로 얘기를 했냐면, 타로의 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문제점은 뭐냐 하면요, 타로를 배우시게 되고 아니면 타로를 빠지신 분들은 손님들은 보면 하루 일과를 아침에 시작해서 타로를 마무리해요. 그러니까 사소한 어떤 일도 다 점술로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게 빠지시면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회사 끝내고 집에 들어서 마감할 때까지 타로로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도 제 사주는 안 봐요. 만약에 큰일이 겪었을 때, 만약에 뭐 수술을 한다거나 뭐 집에 이사를 해야 된다거나 뭐 큰 계약을 해야 된다거나 이럴 때나 펼쳐보지, 그 일일이 일진 다 따져서 안 좋은 날은 뭐 밖에 안 나갈 것도 아니고, 그죠? 사람 안 만날 것도 아니잖아요. 너무 그렇게 하는 것도 안 좋지만,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개요를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신다면은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죠. 너무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뭐든지. 어쨌든 자, 목은 38이고 강의도 많이 안 하는데 나오질 않네. 자, 화는 27이죠, 숫자가. 그러면 딱 연결시켜서 말씀드릴게. 27 같은 번호가 좋죠? 저 휴대폰 번호, 집 번호, 아니면 자기가 뭐 컴퓨터 비밀번호라도, 요런 거 27 쓰고, 이제 목이 많다면 금을 극하니까, 극하는 것은 뭐 금은 4구 수리학적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4와 9, 뭐 2와 7, 뭐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쓰시는 게 좋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게, 항상 이제 목화 토금수 할 때마다 다 금은 안 했구나. 하여튼 할 때마다 제가 운동 얘기를 안 빼놓잖아요. 운동은 모든 기운을 다 설계시킬 수 있는
그 힘이 됩니다. 운동해서 나쁠 거 없죠. 자, 화원이 필요하니까 운동을 해도 이런 분들은 유산소 운동도 좋지만 오히려 뭐 근력 운동이나 땀을 많이 흘릴 수 있는 운동. 그래서 이 목의 기운을 완전 설기시켜 줄 수 있는 거. 이런 운동이 좋죠. 그리고 또 저는 항상 액자로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가장 집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게 액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액자가 이렇게 있으면 자, 화에 관한 거 어떤 게 있습니까? 뭐 큰 해가 뭐 떠 있고 그 풍경이나 그 뭐 산중턱에 이런 풍경이나 아니면 뭐 해지는 노을 사진 뭐 이런 거 해와 관련된 사진 해가 창창하게 내려지면서 열기가 가득한 사진 이런 게 집에서는 좋습니다. 아니면 꼭 사진 같으면 이게 뭘로 보이시나요? 해바라기가 재물과 불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해바라기 같은 이런 사진 이런 거 집에 걸어 두시면 좋죠. 그리고 그 입구 현관 들어오는 입구에도 화에 뭐 관련된 물건을 놔두신다거나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사람이 왕래를 하는 곳에 그런데 또 괜찮고 또 금의 기운 같으면 4와 9니까 이런 것도 조합을 하시고 또 뭐 내일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중요한 약속이 있거나 계약이 있거나 아니면 뭐 내가 조금 좀 중요시해야 되는 하루다 이러면 화에 관련된 옷을 입고 속옷이라도 붉은 옷을 입든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해서 나한테 너무 많은 기운을 조금 설계시켜 줄 수 있어야 돼요. 분명히 금하고 화의 성질은 틀립니다. 틀리지만 하나하나 따지기보다 이런 걸로 이용을 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냐,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 그리고 목의 특성은 분명히 해서 목생화를 하기 때문에 화의 성질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진취적으로 너무 멋지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데리고 내가 할게 해서 모든 시작을 하는데 마무리가 좀 안 좋습니다. 목의 성향이 강한 사람은 마무리가 안 좋다기보다도 흐지부지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의도치 않게. 화운이 강한 사람은 자기가 귀찮아서 자기 풀에 지쳐서 중도 포기를 한다면은 목의 기운은 포기를 한다기보다 쭉쭉 나아가다 그냥 어느 순간 자연과 그냥 그 환경에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를 빨아들여서 나무가 크고 해를 봐서 나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수와 해가 다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목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화보다 목이 남들한테 베풀고 만약에 이해해주고 이런 성향이 강합니다. 목의 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받을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알아요. 그 대신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목이 많으면. 그러니까 목이 많으신 분들은 뭐든지 추진적으로 하시는 거는 열정적으로 하시는 거는 좋지만 또 그걸로 보면 소년이고 어린 시절 유년기를 뜻하기 때문에 조금 처리 없이 행동할 수도 있어요. 목이 많으면. 그러니까 뒷일을 생각을 안 하고 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이 기운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내가 어느 정도의 유정의 미를 거둬야 되겠다. 마무리를 생각하고 결말을 생각하고 행동하시는 게 좋아요. 항상. 그렇게 목이 필요한 경우는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목이 많았을 때, 조심해야 될 거는, 자, 이 목일간의 지지가 목이 많아갖고, 자, 비겁태양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화운으로 설기를 해야 되고, 금운으로도 눈을 짜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화와 금이 없다고요? 없어요. 뭐 토로 돼 있거나, 뭐 이런 데 있는 토로 돼 있거나, 그러면 화운, 금운이 들어오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좋은데, 여기서, 만약에 사주 원국이 목으로 돼 있는데 수운이 들어왔다. 목운이 들어왔다. 수나 목. 당연히 안 좋죠. 비겁으로 가니까. 그죠? 비견급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인성도 뿌리라고 보는 거거든요. 뿌리라고. 인성도 나한테 힘을 주는 거기 때문에 통근의 뿌리는 아니지만 내한테 힘을 주는 뿌리라고 보는 겁니다. 인성도. 그러니까 인성과 비견급제, 비겁이 들어오면 안 좋습니다. 그때는 조심해야 돼요. 내가 목이 많은 기운인데 계약이 있다. 근데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때 뭐 다룬이나 세운이 내려갖고 비겁운이
들어왔다. 예를 들어서 인성은 그때 또 구글 따져봐야 되죠. 문서원이니까. 비거분이 들어왔다. 이렇게 하려면 그때 계약 안 돼요.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손해를 보고 하든지 안 하시든지 거래를 안 하시든지. 자, 비겁태양은 이 비겁태양의 특성은 평균적으로 재관이 뭘 한다고 돼 있어요. 재는 탈재하고 관은 무너집니다. 비겁태양 특성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됐을 때는 인성과 비겁을 조심해라. 그때 들어오는 운에 때는 그렇게 조심만 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뭐 중요한 일이 있다 해서 오늘 일진을 보고 하지 마세요. 그냥 아침에 보면 안 됩니다. 나중에 뭐 이사하거나 큰 계약이 몇 월 달에 있거나 뭐 이러면 간단하게 보시는 거 좋지만 무조건 사주를 보고 하루하루 일지를 다 봐야 되고 월은 봐야 되고 세운 봐야 이렇게 해서 피곤해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공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시고 내가 너무 의존해서 보지는 마세요.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 받아서 이 공부도 더 안 됩니다. 공부는 공부해서 끝내시고 이런 이치만 알면 나중에 만약에 오늘 하루 일과가 유난히 짜증스럽고 예민하고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막 그런 날 있잖아요. 그런 날 보면 꼭 비거분이 들어왔거나 뭐 귀문이 들어왔거나 막 그런 날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나 한 번씩 보시지 섣불리 먼저 보시지 말고 지레 짐작하지 마시고요. 걱정도 하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목의 기운에 대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두서가 없어서 죄송하고 이게 제가 방법이 없어요. 제가 그 전에 공부한다고 해서 정리도 안 되고 두서도 없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알아서 머릿속으로 편집해서 들으세요. 네. 목의 성질이 이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머지 그만하 올리고 뭐 다른 이론적으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고요. 목, 금, 토, 토요일쯤에 또 한번 올릴게요. 고맙습니다.